저는 이걸 격정기술,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 재료들을 가지고 현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해결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격정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격정기술이라는 용어를 왜 쓰게 됐는가 하면은 그쪽에 현지에서 지도자들은 농기계를 원해요. 농기계 달라, 트랙터를 달라, 그다음에 최소한도 안 되면은 파워틸러, 경운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의 농업에 얼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도리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땅만 잘 개선을 하면은 그게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걸 격정기술,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 재료들을 가지고 현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해결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격정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기가 안 되는데 냉장고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트랙터 갖다 주면 뭐 하냔 말이에요. 트랙터 하나 굴리는데 그럼 그 나라에서 기름값은 과연 얼마겠어요? 그리고 기름들이 되게 보면은 기름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차량들이 쉽게 노후화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고장나면은 수리비는 또 얼마나 들겠어요? 트랙터를 쓰는 것들은 미국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큰 팜에 사람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악의 방법이에요. 땅이 다 부서지니까 그 속에서 어떤 생물체도 살아 못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제한으로 농약 뿌리고 무제한으로 질소 비료 때려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농업이거든요. 그 농업이 왜 아프리카에 왜 필요하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있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오가닉으로 다 서티피케이트 할 수 있고, 그래서 오가닉이야 하는 게 인정이 될 때면은 니네는 되게 비싼 값으로 수출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래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제가 이제 계속 보여주는 좋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지에서 개선이 안 되고 현지에서 뭔가가 다시 이렇게 어드밴스 되지 못한다면 저는 격정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외부에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 외부의 기술이 도입이 돼야지만 뭔가 개선이 되는 것들은 격정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의존하게 되거든요. 영국의 어느 기관에서 아프리카의 에이드, 이제 구호에 대한 분석을 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한 1억 불이 들어갔다고 치면요. 그 1억 불이 들어가서 지금 가리면 트랙터 집어넣고 생산해서 뭔가 그쪽 시스템에 맞게끔 다 해놨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얘네들은 뭘 해야 돼요? 오일 사야죠. 뭐 필요한 것들 다 사야 되잖아요. 다 계산했더니 1억 3천만 불, 1억 4천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드는 필요 없다.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이건 죽음을 주는 거다. 결국은 일방적으로 한 그런 공여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아까 얘기한 장지글러 책에 나와요. 이집트에 미국에서 USAID로 밀을 갖다 줘요. 무상 공급이에요. 무상 공급으로 들어오니까 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북아프리카 나라들은 전부 다 주식이 빵이에요. 식량 생산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누가 그거를 밀 갖고 장난을 치겠어요. 거기에 지도자. 밀을 사다가 비싼 값에 팔아요. 국민들한테. 팔아서 자기 돈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막 뭐라고 지는 어떤 그런 불만이 많아지면 밀가루값을 쓱 낮춰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자스민 혁명이 터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빵을 구할 수가 없어. 그 당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전 세계의 밀농사를 짓는 나라들이 전부 다 흉년이 들었어요. 밀 수출국들이 수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독재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쥐고 있어서 언제든지 밀을 사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밀이 없어 돈이 나갖고 자기네들도 못 사. 결국은 먹을 거를 달라는 민중들에 의해서 정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장지글러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식량 자급의 식량 무기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거예요. 식량 자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선택하는 선택권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유엔에서 대책을 딱 내놓은 게 있어요. 작은 소규모 농가들을 키워라. 절대로 대규모로 가지 마라. 그 무슨 말이에요? 트랙터 쓰지 말라는 얘기죠. 트랙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요만한 땅 하는데 트랙터
퍼먹볼트 왜 필요해요? 최소한의 단위를 1헥타로 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1헥타는 있어야 된다. 근데 1헥타가 없는 곳에서도 제가 성공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인데 조그만 집에 조그만 밭들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친구가 제가 그냥 얘기한 내용들을 듣고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일매일 거기 한 3, 40 가구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오토바이에 싣고 나가서 팔았어요. 소규모 다품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쫙 펼쳐놔서 와서 쭈르르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번 돈 갖고 옆에 땅을 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에서 감자 생산량의 70% 80%는 소규모 가족농에서 나와요. 유엔에서 얘기하기를 러시아 농업하고 미국 농업을 비교를 했어요. 누가 나중에 살아남을까? 러시아 농업이 살아남는다. 이거는 약하지만 강하다. 얘는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얘는 어떤 취약점이 발생하는 순간에 얘네들은 한순간에 간다. 기후변화 이기려면은 소규모로 가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실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큰 농장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요. 소규모 농장에서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하고 어떤 기후변화가 왔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이제 사과를 먹을 수 없어요. 사과가 이제는 원주, 홍천까지 올라가요. 몇 년 후에는 남한에선 사과를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그냥 온도만 변해지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국지성 환경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 문제들을 같이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퍼마culture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가 하면 호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의 비가 안 오거든요. 뜨거운 여름철 낮에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불법이고 물로 세차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그만큼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모으려고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해놨고 그 챕터 몇 개가 그냥 물에 간 게 빗물 모으기 빗물 저장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시스템에 관계되는 것들을 환경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또 들여다보면 더 많은 거를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바뀌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쪽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어도 버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시스템이 필요해요.